여러분, 채권 시장의 위기 그동안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2위인 주식회사 SK가 회사채 시장에서 회사채를 발행하려고 하다가 이게 수요 예측에서 미매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발행한 만큼 안 들어올지 모른다. 이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식회사 SK는요. 회사채 시장을 포기하고 기업어음 시장에 가서 기업어음을 발행을 했습니다. 기업어음은 단기 발행을 하잖아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이렇게 단기 발행을 하거든요. 그 단기 발행 시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자도 많이 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채권 시장에 뭔가 위기를 조금씩 벗어나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SK텔레콤이 2,500억 회사채 발행을 한다는 수요 예측을 했는데 무려 말입니다. 1조 9,350억 원이 몰렸습니다. 와, 엄청나죠. 말이 1조 9,350억 원이지 이게 배수로 보면 8배가 넘는 금액이잖아. 8배가 넘는 금액. 이게 미매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2,500억 원을 회사채에 발행하는데 뭐 2천억만 들어온다. 이게 얼마 전까지 주식회사 SK에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2,500억 원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1조 9,350억 원이 들어왔다는 것은요. 이제 채권시장의 위기는 한 고비를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 말입니다. SK텔레콤이 발행한 그 채권의 어떤 기간도 보면 많이 이제 채권시장의 위기가 좀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1,000억 정도 2년물을 냈거든요. 1,000억 정도 2년물 1,000억을 냈습니다. 5,25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쉽게 해결됐죠. 3년물 900억 원을 냈습니다. 8,25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쉽게 해결됐죠. 그 다음에 5년물 40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400억 원. 여기도 4,300억 원이 들어왔으니까 10배가 넘었으니까 해결이 됐습니다. 5년물까지 해결이 됐어요. 그 다음에 진짜 충격적인 거 10년물입니다. 10년물. 10년물은 이게 미매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200억 원의 10년물을 내놨는데요. 1,550억 원이 들어왔습니다. 1,550억 원. 쉽게 말하면 이게 거의 7배가 넘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제 회사채 시장이 나름대로 위기를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실제 위기를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발행조차도 못하던 것이 발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는 거죠.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 금리예요. 금리가 너무 비싸요 아직. 2년물이 4.8%입니다. 3년물은 4.68%입니다. 5년물은 4.76%고요. 10년물은 4.7%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보면 그나마 회사채 발행은 성공을 했지만 이게 금리가 높다는 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나중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이자 폭탄에 대한 위험 이것도 커지지 않을까 하는 2차 두려움은 생기기는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로도 말입니다. SK텔레콤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보면 국고채 3년물하고요. 회사채 3년물하고 물론 회사채는 AA- 등급입니다. 보면 뭔가 안정이 돼 갑니다. 꺾였죠. 꺾였습니다. 국고채는 12월 5일 기준으로 5.242%까지 떨어졌고요. 회사채는
5.387까지 떨어졌습니다. 뭔가 이자도 떨어지는 분위기죠. 뭐가 떨어지는 분위기예요. 물론 회사채 AA- 던 거 비기는 하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시장 전체의 어떤 움직임 자체가 좀 시장의 위기를 좀 넘어간다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에다가 기업보험 시장도 지금 5.54%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떨어져요. 아니, 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안 올라가요. 여러분 2021년 1월 7일만 하더라도 0.97%인 기업보험이 지금 5.54%까지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높은 수치는 맞아요. 높은 수치는 맞지만 분명한 것은요, 뭔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뭔가 이자가 싸지고 있다는 것,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되니까요, 이제 SK그룹뿐만 아니라 롯데그룹도 지금 회사채 시장을 준비하고 있고요. LG그룹도 회사채 시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화나 KT도 마찬가지 신년 초에 회사채 발행을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말입니다. 결국 위기를 어느 정도, 한 고비 정도는 넘었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정부가 돈 엄청 풀었잖아요. 채권시장 안정화 조치로 투입한 금액이 여러분 180조 5천억 원이나 됩니다. 기획재정부, 그러니까 정부가 발행한 게 50조 플러스 알파고요. 한국은행은 42조 5천억 원, 그리고 5대 금융지주가 95조 원을 투입을 해서 어떻게 하든 채권시장을 안정시키자 하는 것,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고비는 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채권시장의 위기가 완전히 끝났다, 이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직까지 금리가 너무 높고요. 또 이 높은 금리가 결국 기업에는 부담이 될 가능성 굉장히 많잖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채권시장의 어떤 위기 끝났대,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위기는 한숨을 들었다, 한 고비를 넘겼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자 폭탄에 대한 위험들 아직 크다. 그게 아마 2차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행이죠. 채권시장의 위기가 조금은 잦아든다고 하니까 조금은 다행입니다. 그나마 또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나온 거네요. 그죠? 지난번에 외환 보유액이 21억 달러 정도 늘었다는 게 조금 긍정적인 소식, 뭐 환율 착시든 뭐든 간에 말입니다. 그리고 채권시장의 어떤 안정감이 어쨌든 한 고비를 넘었다는 것, 물론 고금리에 대한 위험은 있지만 이것도 또 하나의 긍정적인 소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경제가 긍정적으로 돌아선다, 이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은. 내년 초를 지나야지 이게 좀 더 긍정적인 소식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